있습니다. 자신의 닉네임으로 소개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김마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피카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방인이라고 합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이름에서 따왔습니다. 제 생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심각했던 단절은 의지의 단절이 아닐까 싶습니다. 내가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, 그리고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. 저는 집 안에 굉장히 오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의지를 점점 잃어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인 의지라는 그런 욕구의 감정이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심한 단절은 소통의 부재에 따른 인간관계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현재는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, 활발한 SNS로 인해 서로 소통이 더 편한 환경입니다만 오히려 상대와의 깊은 교류가 줄어들며 유대감이 줄어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코로나는 우리의 단절을 가속화시켰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.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코로나가 우리가 단절돼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을 뿐이지 단절을 만들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단절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해줬다는 것은 오히려 가족관계, 정확하게는 추석이나 설날 같이 명절 때 굳이 찾아봐야 하는 그런 가족관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코로나 시절에도 서로 정말로 보고 싶으면 다 만나기로 하고 그랬잖아요. 저도 친구들 코로나 시대에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. 친구가 5명 이하라서 문제없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. 아무튼 그런 점에서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일이든 아니면 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든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명분으로서 안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 책에 나온 것처럼 한 번 놓은 뒤로 다시 잡을 힘을 못 찾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닐까,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는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줌 수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한테 제육볶음 먹기 싫다고 이러고 집에 쾅 닫고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건 성격 차이일 수 있어서 저는 그때 이후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했는데 제가 서아의 성격이나 입장이나 상황이었으면 저는 자퇴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서아였다면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. 소설 속 서아는 굉장히 어린 여자아이로 나오는데 가족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중요한 나이일 텐데 주변에 그런 일이 공개되었을 때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. 급하게 서아를 데리러 온 나리의 차 안에서 서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. 철저하게 서하라는 인물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잘 넘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서하가 제가 보기에는 강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1 처음 학교 들어간 다음에 줌 수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. 줌 수업 때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사실 얼굴도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솔직히 심지어 그때는 제가 고3이어서 이미 학교 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처음 중1 학교 들어가서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상황에서 자기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을 보여줬다고 해서 중학생 내내 계속 그거에 얽매여 있을까 하면은 처음 몇 달 정도야 창피할 수 있겠지만 꾸준히 막
자신을 얽매는 그런 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언젠가 극복했겠죠. 성격의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.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성격의 변화를 겪으셨다라고 통계 자료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. 대부분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내향적으로 변했다라는 정도의 결과였지만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앞서 말했던 그런 경험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마인드를 심어줘가지고 더 세상을 무리 없이 마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공방을 운영하던 나리와 같은 자영업자분들은 제 생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제가 19년도 12월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그 입대하였을 때 입대한 이후로 한 달 뒤에 코로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군 부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1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군 부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그럼에도 서로가 돕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서로의 우정을 끈끈이 할 수 있었기에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코로나19였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가 제가 고3 그러니까 수능을 앞뒀을 때나 바로 끝나고 대학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2년에 걸쳐 있었거든요. 사실 고3 때는 의외로 막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학생들 학교 보낸다 어쩐다 말은 많았는데 가나 안 가나 저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할 사람 잘하고 안 할 사람 잘 안 하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되게 코로나가 크게 느껴졌던 게 어쨌든 처음 오는 거잖아요. 거의 모든 거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좀 길잡이가 돼줄 선배라든지 아니면은 교수님을 좀 만난다든지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정작 저는 학생회 분들이 카톡으로 한번 준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강 신청도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어떤 교수님 강의가 좋고 아니면 뭐 학교 올 일 있으면 어떻게 하고 뭐 전달 사항은 어떻게 받고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점에서 좀 크게 느껴졌습니다. 무엇보다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했으니까 친구가 많이 없는 게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들 그렇죠. 코로나 탓이라고 믿겠습니다. 협곡에서 돌아온 뒤 나는 내가 수미와 내가 낯설고 추운 북쪽 소음에서 사과를 사 먹었던 날을 자주 떠올렸다. 그날 나는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을 넣어보았다.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써보거나 다른 사람의 장갑을 껴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실감된다는 것을 나는 그 협곡에서 알게 됐지만 내가 나를 온전히 감각해본 순간을 거치고서야 수미의 신발에 발을 넣어볼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시간이 더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다. 이 책의 마지막 쪽에 있는 문장인데 왜 저희가 신발을 사면은 길을 들인다라고 하잖아요. 다 똑같은 신발인데 사람들이 신다 보면 그 사람의 발에 점점 맞춰져서 편하게 바뀌는 것들을 길을 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보자마자 저는 그 표현이 떠올랐어요. 사실 저희도 다 똑같은 신발 있으면 딱 넣어봤을 때 이거 내 신발 아닌데? 라는 게 바로바로 체감이 되잖아요.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경험인데 그것이 책 전체의 주제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장이 아니었나 싶어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. 엄마 어둑어둑해. 너는 어둑어둑이란 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구절은 나리와 은채의 대화 중 일부인데요. 소설의 몰입감이 이 구절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었습니다. 엄마 아이의 정서적 교감은 진정 경험 없이는 우러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소설 속 이야기를 실제 현실처럼 느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이렇게 제가 겪지 못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며 저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
소설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주는 이런 매력이 가득한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나로 있으면은 엄마가 힘들어해 이모도 잘 알잖아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구절이 되게 이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문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 작품에서 주로 본 거는 이름이 어쨌든 마주잖아요. 대체 뭘 보는 걸까라고 했을 때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후반 가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초중반까지는 계속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남한테 투영해서 그 모습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습니다. 이 문장은 딸이 이제 엄마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인 걸 생각해보면은 딸 어린애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.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모습의 자식으로 있어주길 바란다라는 걸 작품의 주인공이든 아니면 거의 모든 주변 인물이든 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상대,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 특정한 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원하는 모습으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작품에서 작가가 문제시하는 부분이 뭔지 되게 작가가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게 뭔지도 같이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상 깊었습니다. 다른 분들과 비슷한 의견이겠지만 저도 역시 마주한다의 그 마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타인을 마주한다는 건 본인을 먼저 마주하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.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타인과 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저는 내가 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면 타인의 손끝 하나 느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마주를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마주했던 것들과 앞으로 마주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. 스스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마주는 마주하다의 마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타인과 마주하는 자세, 그리고 타인을 마주하기 전 자신을 마주하는 자세를 나리와 수미의 갈등을 통해 작가님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. 이 소설을 끝까지 읽고 저는 맨 앞장으로 돌아가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.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신발에 발에 넣어본 적이 있는가?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온기를 느끼고자 노력하여야 한다는 작가님의 메시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마주는 신선한 배경, 섬세한 표현력으로 가득한 소설인데요. 특히 시각뿐만 아니라 공방의 냄새, 과수원 사과 냄새와 같은 후각적으로 자극하는 그 섬세한 표현력들이 소설을 읽는 내내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. 좋은 소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. 마주는 나를 마주보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남을 마주보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. 작품을 읽다 보면 계속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, 우리가 뭐 정말로 몰라서 못 봤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있는 걸 알면서도 외면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은폐된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모습 구도가 반복되거든요. 예를 들면은 처음 질문에 나왔던 가정의 안 좋은 모습이 줌 카메라를 통해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내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만 보여준 모습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역겹게 느껴지는 장면 또한 그렇고 또 계속 작품에서 희미하던 옛날에 대한 기억이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면서 명확해지죠. 그것 말고도 마지막에는 딴산 마을이 사실상 외면당하고 잊혀져가는 마을이었다가 코로나가 한번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 전체에 드러나게 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주했을 때
보기 싫었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기 창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역겹거나 피하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계속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. 그리고 처음에는 좀 나쁠 수 있어도 의외로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되게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라는 장면들이 계속 비춰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. 그런 거를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싶었고 작가가 코로나 사태라면 생각하는 단절과 그런 단절에서 나오는 불안함, 위화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한번 우리가 끊겨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다. 서로 붙어 있을 때는 어쨌든 붙어 있으니까 모른 척 해주던 거를 단절로 인해 다시 보고 그 다시 본 것들도 함께 안고 나아갈 수 있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나갈 길을 나름 작가가 생각해서 써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게 좋게 봤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